그 1주부터 4주차까지는 약술 정리를 합니다. 약술 정리를 하면서 삼보험 이론 과정이 있죠, 그죠? 여기를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에 과제를 내서 약술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주부터 8주까지는 모의고사 문제로 바로 들어가요. 모의고사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모의고사로 문제로 들어가는데 여기 모의고사는 지금하고 패턴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나눠주는 문제 있죠, 그죠? 문제지하고 글자 크기나 그 포인트나 간격이나 이런 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드려요. 문제도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약 한 6문제 정도. 근데 실제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0문제. 약술 문제도 들어있고 계산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계산 문제 들어있는데 그거를 풀고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하시면 제가 첨삭을 해가지고 드려요. 점수까지 매겨드려요. 이건 몇 점 정도 이렇게. 그리고 요때는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진 않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약수를 해가지고 드리는 쪽으로 하고 여기는 모범 답안을 드립니다. 답안을 드려서 그 지금 정리한 약술 문제 있잖아요. 4주 동안 정리했던 약술 문제하고 요거랑 계산 문제하고 병행해가지고 같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써보신 거잖아요, 그죠? 써보시고 나서 내가 어디가 틀렸고 계산을 어떻게 틀렸는지를 답안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시고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든가 아니면 검사를 맡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그 사실은 제가 그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이반, 요번에 총정리,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1년 과정이 4가지 과정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여기 그 총정리, 뭐 다른 학원에서 수강을 하시든 뭐 하시든 간에 여기에 들어오신 이상 이 과정을 마스터하면 삼보험 2차 시험 볼 때 그 크게 점수에서 꽈락이 나거나 이렇게는 무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다. 제가 암기하라는 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삼보험 아시겠지만 암기할 게 좀 많아요.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특이하게 좀 어이없게 시간이 좀 이렇게 텀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원래 그 노트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삼보험도 약관이 계속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래가지고 올해는 일단은 정리 내용, 그 다음에 서브 노트 비슷하게 해서 물론 이거는 그 개별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삼보험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는데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그래도 이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나는 이거랑 맞지 않는다. 나는 차라리 이걸 쓸 바에는 책을 한 두세 번 더 읽어보는 게 낫겠다라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뭐 제가 결론은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고 목적은 일단 합격이거든요. 시험 합격입니다. 뭐 수석 이런 거 이딴 거 필요 없어요. 합격이에요. 요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55점 정도는 무리 없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삼보험은 거기에서 좀 더 하시면 60점 뭐 넘게도 맞을 수 있고 제가 참고로 시험 봤을 때 저도 이렇게 방법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교재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브노트 있잖아요.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 않고 저는 제가 수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프링 노트에다가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 거의 80점 정도, 78점 정도 이렇게 맞았었거든요. 2014년도에 얼마 안 됐잖아요. 6년밖에 안 됐죠, 그죠? 하여튼 그 정도 맞았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내가 삼보험은 최소 한 65점 정도, 60점 이상 맞겠다라고 하면 능히 55점 이상은 다 나와요. 그러면 무리가 없습니다. 55점이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다른 데 꽈락 안 나면. 삼보험이 점수가 굉장히 야박합니다. 점수가 굉장히 야박해요. 야박하니까 외울 거 딱 외워가면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써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냥 뭐 합격이죠, 뭐.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고요. 3보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부분이 어디냐면 표준약관이에요. 표준약관, 그다음에 제도성 특약 여기 부분이거든요. 자, 처음에 문제 패턴이 표준약관하고 그다음에 제도성 특약, 제도성 특별약관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나오는 데가 후유장애 있죠. 후유장애 분류표 중에서 판정 기준 있죠. 그죠? 판정 기준. 요렇게 두 개는 약술로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는 약술로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두 개는 약술 문제로 무조건 나와요. 점수 배점은 약 한 10에서 많게는 약 20점 정도, 20점 정도 이렇게 약술 문제로 100%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여기예요. 첫 번째 거 여기. 그죠? 여기에서 제가 장담 드리는데 10점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하는 학습 내용에서 10점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돼요. 약관을 그대로 암기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 목차에다가 살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약술로 나오는 부분이 질병보험 쪽, 질병보험 여기에는 뭐 CI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는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러거든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를 거의 뭐 건들진 않았죠. 그죠? 완전히 아예 손을 안 댔어요. 이쪽을 손을 안 댔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해 있죠. 그죠? 상해보험 이론이나 여기에 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운전자보험 특약이나 또는 교통상해 특약 있죠. 그죠? 요쪽을 좀 건듭니다. 요쪽을 건드는데 작년에는 역시 요쪽을 많이 손을 안 댔습니다. 요쪽을 많이 손을 안 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손 있죠. 그죠? 실손 계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 있죠. 그죠?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려면 당연히 후유장애 분류표를 완전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후유장애 분류표를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나오는 게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사망보험금 있죠, 그죠? 사망보험금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부분이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암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주부터 4주차까지는 표준약관, 장애분류표 판정 기준, 그다음에 질병보험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상해보험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다 나오고 계산 문제는 3월 과정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못하고 5주부터 8주차까지 모의고사 과정 들어가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핵심 계산 문제를 마스터를 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좀 많이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입니다. 표준약관, 제도성 특약. 여기를 할 거예요. 여기를 하는데 외워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외워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오늘 처음에 할 게 보험계약 성립이에요. 보험계약 성립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이런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써드린 거 있죠, 그죠? 여기에서 다 나와요. 이렇게 100점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계산 문제 있죠, 그죠? 계산 문제 여기 실손하고 후유장애는 여기는 100%, 여기도 100%, 요렇게 100%, 요렇게 100%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랑 여기가. 아시겠죠? 오늘 하는 거에서 오늘 4교시 동안 하는 거에서 최소 10점은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3보험 10점 내가 써본 거 시험에 나왔더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험계약의 성립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면서 이거 몇 년도에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브노트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2018년 기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공부를 계속 하시면 이거 나온 지 꽤 됐는데 근데 내용이 조금 있어 보여. 중요해 보이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소스를 계속 드려요. 그죠? 제가 여기 적은 것 중에서 그 사회에서 좀 이슈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끔 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도 막 쓰고 계시고 하시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무조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말고 조금 이 보험 전문인 시험에서 약간 대두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운전자 보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좀 문제되죠, 그죠? 상품 모집 조직에서도 약간 문제되고 민식이법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운전자 보험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6주 이상 진단을 안 받았는데 경미한 사고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합의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형사합의금의 보상 요건이라든가 기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시험 제도가 만약에 변경되잖아요. 변경되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이나 내후내년 정도에 변경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에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민법이 1차 시험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삼보험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사망보험금. 약관에는 사망보험금의 상속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뭘 따라요? 민법을 따르거든요. 민법에 상속법을 따릅니다. 그죠? 근데 요번에 만약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거를 시험에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험 전문인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2016년 이때 건들고 이렇게 건들진 않고 있거든요. 사망보험금 계산하는 거는 우리 삼보험 영역에서는 너무 쉽습니다. 사망보험금 어떻게 가입금액 그대로 주잖아요, 그냥. 그죠? 특히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똑같죠. 그런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민법 상속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다른 학원의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학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순서가 제 거하고 순서가 약간 다른데 잘 찾아가시면서 빨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나눠드린 첫 번째 제일 두꺼운 프린트 있죠. 그죠? 이게 약관 내용하고 약관 해설해 놓은 내용들이 밑에 있거든요. 이거를 쭉 같이 보시다가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고 서브노트 있죠. 그죠? 서브노트만 딱 보면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머리에. 아시겠죠? 서브노트의 핵심 단어들만 딱 보고 떠올리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약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부는 뒷담화니 해요. 공부는 책도 막 10번씩 보고 막 엄청 많이 하는데 문제를 이렇게 보잖아요. 뭐 과제 낸 거 이렇게 보시면 문제 이렇게 보면 문제에서 질병상해본 표준약관, 약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문제 이게 뭘 묻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이게 책에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뭘 묻는 건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 학습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다. 그 총정리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 공부 양이 좀 미진하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기본 강의를 안 듣고 들어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먼저 이해, 그 다음에 암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암기만 달달달 해가지고는 응용 문제가 나오면 응용을 못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합시다. 좀 서두가 너무 길었죠. 한 20분 정도를 그냥 주저리 그냥 얘기했네. 그죠? 긴장을 좀 푸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를 내니까 다음 주에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말로요. 제가 혼냅니다. 안 가져오면 진짜예요. 진짜 혼내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 저기 손 들고 있으라고 막 꼭 가지고 오세요. 내셔야 제가 어느 정도구나.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은 요 정도 합격 라인에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니까 어차피 수강료 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끝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오래 공부하세요? 빨리 그리고 이거 3보험 여기서 막 수석하고 점수 막 80점, 90점씩 맞는다고 하더라도 90점까지 나온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이거 실무 못 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실무 못 합니다. 그죠? 오로지 시험 합격. 그 다음에 빨리 실무하시면서 습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그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죠? 질문 있으신가요?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게 여유가 있지가 않은데 하여튼 여쭤보세요. 예. 네. 시험 보듯이 이렇게 네. 교재를 보고 이렇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교재를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을 보고 똑같이 옮겨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책을 덮고 조금 부족하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책을 덮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근데 만약에 책을 덮고 내가 좀 이거 쓸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쓰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러신 분들은 위에다가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위에다가 요거 한 문제, 여기 지금 문제가 24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 문제당 점수는 10점이다. 그러니까 10분 안팎으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근데 교재를 보고 적으시는 분 있죠. 그죠? 이러신 분들은 굳이 시간을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시간은 오버되죠. 그죠? 책을 보면서 하니까. 대신에 그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은 요번 주에 오늘 과정 끝나고 가서 일주일 내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써봤어요. 제출하셨죠, 그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그걸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돌려드리잖아요, 그죠? 아마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돌려드리죠, 그죠? 그때까지는 책을 덮고 그거에 대해서 100% 똑같이 쓰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셔야 돼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재를 보고 아예 교재를 덮고 써라 이렇게 하면은 뭐야 나 공부 아직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와 이렇게 떨렁떨렁 그러면 어때요? 혼나죠 저한테. 뭐하러 합니까? 시간 낭비만 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책을 보고라도 쓰세요.
써서 나는 책을 보고 썼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간 체크를 안 하면 제가 교재를 활용해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쓴 걸 보면 압니다. 이건 교재를 보고 썼다 아니면 본인이 암기해서 썼다 이렇게 보면 압니다. 교재를 보고 쓰신 분들은 대부분 교재하고 거의 똑같이 써요. 그 뒤에 조사 이런 것까지 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새로운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교재를 보든 뭘 하든 답안지에다가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원래 그 작년에는 안 그랬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수기로 쓴 답안지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의 방법을 제가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수정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답안지 옆에 양쪽의 간격, 그 다음에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 나름대로 하시라고요. 일단은 첫 시간에는 오늘은 그죠? 끝나고 가시면 그다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사인펜으로 파란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해드려요. 이렇게 여기 띄세요. 여기 왜 붙였습니까? 글자 좀 키우세요.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드려요. 글자 좀 키우고 풍성하게 보이게, 그죠? 그리고 용어를 이렇게 앞뒤로 바꾸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뭐가 빠졌으면 빠진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드립니다. 핵심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됐죠? 자, 공부합시다. 이제 자 공부하시고 자 일단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처음에 나눠드린 제일 두꺼운 프린트 있죠, 그죠? 보험계약 성립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그 저는 교재를 우리 표준약관은 여기 표준약관하고 제도성 특약을 하는데 표준약관이 지금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2019년 12월 20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쓰기 시작한 거는 3월부터예요. 3월. 그 이후에 다시 개정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 프린트 있죠, 그죠? 그 책은 예전에 쓴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거예요, 이거하고. 근데 요거는 최근 개정 약관이 그대로 다 반영돼 있습니다. 자,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책은 약간 등한시하시고, 그죠? 아시겠죠? 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표준 약관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보험의 목적 제1조 재산보험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의 지급 이렇게부터 나와요. 여기는. 근데 저는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일단 보험 계약이 성립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 성립부터 그 다음에 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고지 통지 의무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보험금 지급 그 다음에 정산 이렇게 갑니다. 정산이라는 거는 이제 뭐 대출 보험 약관 대출이라든가 보험 약관 해석이라든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다른 교재하고 다 똑같아요. 다른 학원 교재하고 똑같으니까 다른 교재 가지고 오셔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지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할 게 보험계약 성립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기출이 한번 됐어요. 근데 문제를 통째로 이렇게 내지는 않고 어디가 나왔냐면 승낙전 사고 담보 제도에 대해서 3가지를 써라. 제한 사유 3가지를 써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2018년도죠. 그죠? 최근 근래예요. 가깝죠. 그죠? 안 나오느냐? 이제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게 또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을 먼저 볼게요. 재산보험의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우선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목차 정리한 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목차 정리한 거 드렸죠, 그죠? 목차 정리한 걸 이렇게 드렸는데 우선은 이렇게 대괄호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계약의 성립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회가 나올 겁니다. 철회, 재산보험 계약의 철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단일 문제화로 세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험계약 철회 있죠, 그죠? 그죠? 청약의 철회 이렇게도 단일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차 있죠, 목차. 기술하세요. 이게 뭐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삼보험에서는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오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술하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술하세요란 내용은 약관 내용을 그대로 그냥 써라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잘 정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차를 나눠서 번호를 매김해 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목차를 나눌 때는 우선 머릿속에 큰 목차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잡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철회가 나왔죠. 만약에 문제에서 청약 철회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재산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약 철회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0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청약 철회가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목차를 이렇게 잡으세요. 의를 이렇게 잡으세요. 뜻. 철회가 뭔지 이렇게 1번을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에 따르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 요거를 암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죠? 요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약 철회를 하든 보험 계약이 성립을 하든 뭘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돼요. 이 효과.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라는 게 있죠. 그죠? 고지 의무를 누가 의무자고, 그죠? 그리고 고지 수령권은 누가 있고,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 입장인 보험회사한테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게 효과예요. 어떤 권한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 권한이 생깁니다. 그 효과를 이렇게 대목차를 이렇게 잡으시라고. 이렇게 잡고 기술 문제를 접근하시라고. 약술 문제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별표 친 거 있죠. 내용 있잖아요.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요거만 딱 암기하고 청약 철회가 청약 철회가 뭔지 알잖아. 그죠? 그럼 목차 1번 의 2번 암기해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려요. 공부하면서 청약 철회에서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청약 철회에서 암기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청약 철회 제한입니다. 제한.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죠? 그걸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청약 철회의 제한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있어요. 진단 계약은 청약 철회 못 합니다. 보험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청약 철회 못 해요. 그다음에 또 전문 보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 못 합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30일 초과한 계약은 청약 철회 못 합니다. 이 네 개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그걸 알면 돼. 청약 철회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보험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효과예요. 의의는 아시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요. 이해가시죠? 자, 대목차를 이렇게 잡고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일바가 보험계약 성립이에요. 자,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계약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이 있어야 돼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계약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죠? 아직 계약이 성립해야만 계약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계약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자, 계약자가 되려고 하는 계약자의 청약이 있으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보험회사에 하는 거죠. 그죠? 보험회사에 뭐가 있습니까? 승낙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입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자, 모집인이 이거 하나 들어줘 하는 거는 청약이 아니에요. 그죠? 자, 반대 청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험회사가 청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모집인이 이거 하나 들자라고 하는 거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끌어들이는 거지 청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죠? 언제까지 승낙해야 됩니까?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승낙을 하여야만 한다. 의무예요. 만약에 30일 내에 어때요? 승낙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요런 거 갖다가 계산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날짜 계산하는 문제. 그죠? 땡땡 계약자는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청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월 며칠까지 보험회사는 승낙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때요? 그리고 나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버렸어. 그럼 어떻습니까?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그죠?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면 이런 거 갖다가 날짜 계산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30일이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보험회사는 청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승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그죠? 야, 안 돼.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우리 위험단체로 들어와. 라고 승낙을 하는 경우. 승낙은 며칠? 30일 내. 근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3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가 중요해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조건부로 승낙을 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 승낙을 할 수 있는데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뭐 있습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제한법. 그죠? 자, 이게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요건 이해하시고 요걸 암기하시라고. 조건부로 승낙하는 거 뭐 있어요? 보험 가입하는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제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신체의 일부의 보장을 제외하는 일부 보장 제외, 그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보험 지급하는 보험 금액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있죠? 다달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할증해서 내는 할증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거는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자, 뒤에 보시면 2페이지예요. 그 네 가지가 보이시죠, 그죠? 자, 요거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제한, 제한법, 일부 보장 제외, 부담보법, 그 다음에 보험금 삭감하는 삭감법, 보험료 할증, 할증법, 그 다음에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승낙 거절 되게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승낙을 거절하게 되면 초회보험료를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자가. 이해 가시죠? 초회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줍니까? 어떻게 돌려줘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언제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자, 동그라미 치십시오. 평균 공시이율에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더하여 돌려줘야 됩니다. 뭘 돌려준다고요?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납부 통지 30일 이내로 해야 된다.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일을 경과하는 동안 납부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승낙한 것으로 의제된다. 간주한다. 그죠? 자, 승낙 전 사고 담보제도. 만약에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이 뭡니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조건. 자, 첫 번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유, 지, 발, 청, 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유효한 보험 계약을 청약해야 됩니다. 자, 뒤에 있어요. 자, 적지 마세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자, 유효한 보험 계약을 청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회 보험료, 최소한 1회 보험료는 지급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고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2018년도에. 아시겠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되고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이게 승낙전 사고 담보 제도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조건.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고 유효한 보험 계약을 청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청약을 여기 별표 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보험 계약의 성립에서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 3가지에 대해서 쓰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2017년도에 나왔던 게 2년 전에 나왔던 게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느 건지 한번 볼게요.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괄호 2번에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의 제한 이겁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 요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계약 전 알린 내용, 즉 고지 의무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쳐버린 경우, 그죠? 이럴 경우에는 승낙전 사고 담보 제도로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한 경우, 그죠?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단 계약의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3가지.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제 서브노트에 있어요. 서브노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공시 이율이 뭔지 용어 정의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다 이거 적어놨어요. 평균 공시 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 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쓰라고 할 수도 있다고. 문제 참 유치하게.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거지 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평균 공시 이율의 정의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시라고요. 그죠? 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균 공시를 적용하는 표준 약관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놓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그걸 다시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서브노트를 볼게요. 보험계약 성립 여기 첫 번째 거. 자,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뭘 암기해야 되는지 흐름을 이제 아시겠죠? 흐름 아시겠죠, 그죠? 자, 처음에 보험계약의 성립 1. 의의. 보험계약은 의의가 뭐예요? 여기다 살을 다셔야 된다고. 의의가 뭡니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의의예요. 한 줄밖에 안 나와. 그죠? 자, 그 다음 목차. 보험회사의 승낙 또는 조건부 승낙에서 승낙하거나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제가 밑줄 그은 걸 암기하시고 이게 내용이에요. 아까 대목차 중에 내용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걸 암기하시고 여기다 살을 붙여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 그죠? 자, 그다음에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한 경우에는 평균 공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줘야 된다.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있죠? 이거를 여기 목차만 암기하셔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그죠? 이해가시죠? 너무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2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차만 나눠서. 그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제. 승낙의제는 뭐예요? 30일이 경과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 자, 그리고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의 의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의 제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계약 전 알릴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세 가지. 자, 2018년도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의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의 제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암기해야 될 거 암기 되시죠? 자, 이거 보지 말고 저거 같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일단 의의, 그죠? 보험계약 성립에서 의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의의. 그 다음에 뭐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건부로 승낙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거절할 경우에는 평균 공시율에다가 1%를 더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줘야 된다. 자, 요거에 떠올리셔야 돼. 이거를 목차로 잡고 그 다음에 쓰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의 제한 세 가지.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가 뭔지 써주시고 제한이 뭔지 써주시고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암기할 게 많지 않죠, 그죠? 이해 가시죠? 저만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자, 여기는 처음에 여기 보험계약의 성립에서는 뒤에 다시 나와요. 뒤에 다시 나오고 여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보험계약 성립은. 우리 왜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정석 앞에 집합 있죠, 그죠? 그것만 계속 보다가 거기 시험 잘 안 내잖아. 내나? 내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자,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갈게요. 이제 보험계약의 청약의 철회입니다. 철회. 자, 철회예요. 철회. 계약의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청약 철회는 의의가 먼저 나옵니다. 자, 대목차를 이렇게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처음에 무조건 뭐가 나오면 의의부터 일단 알아라. 일단 일반은 무조건 의의다. 청약 철회는 뭡니까? 보험계약을 청약을 해놓고, 그죠? 청약을 해놓고 계약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꼬셔가지고 가입하라고 해서 청약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취소하는 거죠, 그죠? 청약 철회한다는 거는 내가 했던 그 행위를 없었던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청약 철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의의는 뭐 쿨링 오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쿨링 오프. 쿨링 오프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내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봤더니 머리를 식혀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봤더니 나한테 너무 맞지 않거나 불리하거나 내지는 무리한 경제 상황에서 무리한 계약이다. 이럴 경우에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상법에서는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형성권입니다. 계약자가 그냥 나 안 할 거야.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 계약 내가 청약을 했지만 안 할 거야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보통 설계사 분들께서 왜 그래 막 이러죠, 그죠? 하지만 청약 철회는 조건이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요건이 있어요. 증권 수령일, 보험 증권을 수령하고 나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며칠이요?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목차를 잡을게요. 1의의예요. 의의. 자, 두 번째는 청약 철회의 요건이에요. 요건. 조건입니다. 요건. 요건이 뭐야?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요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철회의 제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한하는 사유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뭐죠?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한다. 그죠?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진단계약은 이미 제가 거기 교재에 있지만은 책에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그 위험 단체에 들어오기 위한 그 서비스를 이미 다 제공한 거예요. 청약 그 진단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나이가 많고
그죠? 그리고 뭐 몸 상태가 일반 표준체하고 좀 달라서 그 우리 진단을 한번 받아봅시다라고 하면 그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몸무게도 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봐요. 몸 상태가 표준인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정신 상태는 멀쩡한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미 다 어때요? 그거에 따르는 비용을 다 제공을 했잖아. 그죠? 그래놓고 증권 받고 15일 내로 청약 철회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무료로 뭐 한 거야? 건강검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철회를 제한합니다. 이해하시면 쉽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보험계약이 1년 미만의 계약. 그죠? 단기 계약, 아주 짧은 계약 있죠. 여행보험 같은 거. 제주도로 가족들하고 4박 5일 여행 가. 그죠? 야, 오늘 보험 가입했어요. 여행보험. 4박 5일 여행 가는데 넉넉하게 일주일 가입했어. 그죠? 그리고 여행 갔다 왔더니 집에 보험증권이 날라와 있네. 뭐야? 철회해야지. 보험료 돌려줄 거 아니야. 안 된다고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든 안 했든 보험 기간에 따른 혜택, 보장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시겠죠? 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전문보험계약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안 된다. 청약 철회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에요. 그죠? 국가나 그죠? 지자체나 그죠? 한국은행 등의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교섭 능력이 있는 아주 유식한 사람들, 보험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약 철회를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그 다음에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당연히 철회가 제한되죠. 그죠? 왜요? 3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뭐 돼요? 승낙되죠. 그죠? 그죠?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간주하고 하여튼 뭐 30일이 넘었기 15일 뭐 무조건 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청약 철회를 제한합니다. 하여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암기해야 되는 거는 청약 철회 제한 요 네 가지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요거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암기하라는 거 딱 지금 두 개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요?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철회 제한. 여기는 또 뭐예요? 조건부 승낙. 그 다음에 뭐예요? 승낙, 사고 담보제도 제한. 세 가지. 그죠? 이해 가시죠? 암기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이해하는 겁니다. 목차만 뽑아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약 철회 이제 세 번째 효과. 청약 철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네. 효과.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없어지죠. 그럼 보장을 못 받죠. 그죠? 자,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청약 철회 효과. 당연히 보장 제한되고요. 자, 납입한 보험료를 당연히 반환해야 됩니다. 청약을 철회했으니까. 그죠? 초회 보험료. 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할 때는 어떻게 반환합니까? 아까는 평균 공시이율이었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보험 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청약 철회를 하잖아요. 청약 철회를 하면 원래는 3일 내로 보험료를 돌려주면 돼요. 3일 내로. 아시겠죠? 자, 규정이 며칠이요? 3일입니다. 영업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3일 내로 돌려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청약 철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하는 거죠. 계약자가 내가 그냥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계약자의 귀책 사유예요. 야, 네가 싫다며. 그러면 그냥 받은 보험료를 이자 없이 돌려주면 돼. 대신에 기간이 3일이야. 3일을 만약에 넘겼잖아요. 3일을 넘기면 보험회사한테 뭘 주는 거야?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서 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줘야 된다.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평균 공시이율하고 보험계약 대출이율하고 이율이 어디가 더 높아요?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높아요. 계약 대출이 높으니까 보험회사가 뭔가 잘못한 거 있죠? 그거는 다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더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는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3일 내로 줘야 되는데 3일 넘겼으니까 페널티를 뭘 준다? 계약 대출이율을 더해서 준다.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청약 철회 전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버렸어요. 자, 여기도 중요해요. 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청약 철회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든 승낙을 했든 어쨌든 간에 보험 증권이 왔다는 얘기는 승낙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를 보면 보험 계약, 유효한 보험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보험료를 줬을 거 아니야. 그죠? 줬을 거 아닙니까? 초회 보험료. 그러니까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했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걸 지가 알아.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지가 알고도 청약을 철회한 거면 청약 철회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보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약 철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이 그냥 쭉 유지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험금을 어때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제도에 의해서 승낙전 사고 담보 제도에 의해서 승낙전 사고 담보 제도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편하고 잘 살다가 그 보험을 하나 들었어. 계약자는 자기야. 피보험자는 남편이야.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죠? 증권을 받았어요. 15일이 안 됐어. 이 새끼 나쁜 놈. 그래서 이혼할 거야. 결심하고 청약을 철회해버렸어요. 근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 모르고 청약을 철회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르는 보험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청약 철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죠? 근데 청약 철회,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 알매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하잖아요. 보상이 안 돼요. 왜? 청약 철회는 뭐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효과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로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암기해야 될 거 뭐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건, 그 다음에 철회 제한 사유 4가지,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핵심만 암기하시고 여기서 핵심 암기는 요거예요. 청약 철회 제한. 아시겠죠? 여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거 서브노트 볼까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자, 뒷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청약 철회에 보면 2014년도에 기출됐습니다. 나온 지가 꽤 됐죠, 그죠?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2014년도에 기출됐고요. 자, 기출 문제는 당연히 뭘 물어봤냐면 청약 철회의 청약 철회의 제한 사유, 그리고 청약 철회의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왜 나왔을까요? 이 문제가. 2014년도에 왜 나왔을까요? 2014년도에 표준약관이 개정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6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묵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약 철회의 요건,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다음에 청약 철회의 제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자, 청약 철회 효과는 보장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3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더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넘긴 경우, 3일을 넘겼다. 보험회사가. 그럴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율을 더하여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 철회 전 발생하고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을 알고 철회를 하면 철회를 인정해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보장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2개밖에 안 했어,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벌써 쉬는 시간이 됐어요. 어떡하죠? 목이 아파서 좀 쉽시다. 그죠? 좀 빨리 갈게요. 쉬셨다가.